지금 김건희 특검 또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네. 3대 특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어제 입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원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 몸이 아플 만도 하겠죠. 예. 앞으로 본인의 처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입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 네. 다행이고 병원에서 또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네. 앞으로 이제 고강도 수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건강을 회복하시고 네. 체력을 길러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네. 예. 아니 수사받고 이러는 게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예. 뭐 극심한 우울증이다라는 뭐 보도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긴 하던데.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력 네.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김용현 뭐 풀려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심우정 총장에 대한 네. 비판의 목소리 큽니다. 제가 윤석열 그 탈옥했을 때 구속 취소 됐을 때 5분간 분노했고 6분부터는 속으로 웃었어요. 왜요? 작용에는 다 반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의 게이지가 또 올라가겠구나. 음, 그래서 또 윤석열 성격상 국민의힘을 다 휘젓고 다니겠구나. 네. 그러면 대선 때 결코 국민의힘 유리하지 않겠구나. 음. 우리한테 일종의 반사이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번 대선 승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혁혁하게 기여한 바가 커요. 엑스맨으로서. 엑스맨으로서. 네. 근데 김용현 이런 주요임무 종사자 이런 또 분들이 막 풀려나가지고 풀려난다. 또 활보하고 다니고 다닌다. 이런 것을 예.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 듭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네.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주기현 판사가 어쨌든 이렇게 6개월 질질 끌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재판을 예. 월화수목금 주 5일씩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일도 주 5일 째고 네, 네. 하는데 5일씩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뭐 네. 재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 뭐 언론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개혁 과제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언론 개혁의 핵심 네. 언론중재법도 제가 대피 발의를 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른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2004년도 초선 의원 됐을 때 언론 개혁하겠다 이렇게 왔었는데 네.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분야가 없었습니다. 왜 언론부터 그걸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가지 정도 법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의 피해가 작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주의 주장을 제재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럼 독재 국가죠. 가짜 뉴스 그것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가짜 뉴스를 반복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뭐가 문제입니까? 가짜 뉴스 안 쓰면 되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이제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 안 된다라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뭐 등지시켜 가지고 아니, 반발이 나올 실제로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 자제분 결혼식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신부가 루마니아인가 어디 뭐 신부라고 우루과이인가 어딘가 예. 외국 신부라고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저보고 어. 한국 사람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대전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그 왜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대요. 저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 네.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퍼집니다, 진짜. 네. 카톡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뭐 SNS 여기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를 참 막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고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된다.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이런 댓글들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왕수박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예. 도대체 수박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 얘기가 또 퍼져 나가고 근데 뭐 있다. 그러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걱정돼서 문자를 보내주신 그래요? 분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뭐, 대응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니 뭐 예. 그걸 믿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음. 예. 그냥 뭐 정청래의 삶을 또 의정 활동을 본다 그러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 맞춰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대표 네. 시절부터. 예. 2006년도에 예. 가을에 저는 2007년도 만난 줄 알았는데 그때 어느
그거 전당대회 때 어느 지역 콘서트를 하는데 네. 누가 물었어요. 2007년도에 처음 만났다 했더니 바로 교정하던데 2006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20년, 기억하고 계시죠. 예, 26년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변인 성남 변호사, 아. 시골 변호사.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시 대선 캠프에 아마 제가 토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면 한 20년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부대변인하고 이럴 때 그 그때 기억이 후입니다, 나는데, 그죠? 그건 또 그 후예요, 맞아요. 네. 그 후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과일 얘기를 하는지. 여름이라서 그런가? 20년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고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둘이 이혼했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야 이런 먼저 개혁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 국민의힘의 반발도 있을 터인데 네.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실 겁니까?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시겠네요. 네.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습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맞게. 그렇죠. 저는 법대로 했잖아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이 법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네, 법사위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 아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 열차도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할 걸 한다. 제때 한다. 예, 네. 제때 할 건 다 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원들 포함해서 국민당 딱 와닿는 공약일 수도 있어요. 예,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그리고 할 것은 제때 한다. 지각하지 않겠다. 맞아요. 기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의총 시간 좀 지켜라 제발 그런 네, 얘기 많이 네, 하거든요. 네.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열렸지 정시에 않습니까? 열렸죠. 네. 기자는 좋아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의총이 이제 정시 시작되면. 국민과의 약속의 기본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10시 10시 한다고 그러고 막 10시 10분에 들어오고 20분에 들어오고 이러면 네. 우리 카메라 들고 있는 기자들 얼마나 짜증납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무거운 카메라 들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지각한 경우는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다. 정청래 당대표는 법사위 때처럼 법사위원장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사위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긴장할 수 있겠는데 지금. 큰일 났다. 아니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예. 헌법 49조에 보면 네.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대로.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법 65조에 예.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법대로 하겠다. 자, 근데 헌법 얘기 나왔으니까 예. 헌법 37조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감동이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 이제 헌법 체계가 130개 조항이고 맨 앞에 헌법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각 나와요.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예요. 국민 주권주의. 네. 그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앞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 기본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12조가 7항으로 돼 있거든요.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이게 한 줄이에요. 네. 그다음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18조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네. 얼마나 중요하면 한 줄이 한 조예요. 음. 근데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앞에 많은 부분 이렇게 명시를 해놓거든요. 37조에 헌법의 국민의 권리, 인권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경시되지 않는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헌법에 일일이 다 적어놓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경시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가. 그렇네요. 헌법은 읽을수록 볼수록. 저는 뭐 수백 번 읽었는데 네.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민주당 당대표로서 선출이 된다면 네. 민주당의 당원의 주권이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시하지 않겠다. 이 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그래서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런 보통 평등 선거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는 것이 사실상 헌법을 안 지킨 거죠. 그렇네요. 이 당원의 주권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재명 정부도 지금 보면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네.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예.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자. 딱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당 대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웃기만 하고 동의 안 합니까? 저를 반대합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진행하는 입장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방송 끝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후보가 혼자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일찍 출마 선언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옛날에 제가 그 말 쓴 적이 있는데 예.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제 17초선 때 네. 언론에서 어떤 때는 친노, 어떤 때는 비노로 네. 저를 막 써요. 그래서 제가 격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짤로 아니 뭐 사진으로도 막 돌아다니는데 네. 나는 친노도 비노도 아니다. 나를 그렇게 구분하지 마라. 언론을 향해서 나는 친노도 비노도 아니다. 나는 홀로다. 불의에는 경로다. 예. 소주는 진로다.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 그렇게 써서 네. 하셨는데 네. 국민과 함께 가는 저기 뭐 진짜 돌아다니네요. 아 저거 있네요. 예. 예. 진로다. 하도 언론에서 네. 어떤 때는 친노라고 욕하고 어떤 때는 비노라고 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일단은 솔로예요. 지금 후보가 솔로인데. 네. 홀로 솔로? 홀로나 솔로나 다 예. 로자 돌림이네요. 그렇네요. 네. 홀로 나와 계신데 이대로 쭉 이대로 쭉 가시고 싶으신데 로자니까. 쭉 가고 싶으신데 아마 이제 경쟁자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네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출마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박찬대 의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돼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오. 마찬가지로 예. 정청래가 당 대표가 돼도 상관없다고 박찬대 의원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색적인 선거운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색적인 선거. 예. 예. 박찬대 의원하고는 워낙 친한 같이, 친구 사이니까 저는 박찬대가 이러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박찬대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는 이러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장점을 더 우선시하고 선호한다면 정청래를 찍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선거운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이거 선거운동의 역사를 바꾸는 예.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그 공천 탈락 컷오프 됐을 때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 뽑아주세요 하고 선거운동 하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한국 정당 문화상 보기 드문 그렇죠. 아마 맞아요. 첫 번째 사례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된다 막 서로 싸우고 네거티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후보들 둘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찬대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축제 한마당으로. 네, 그러니 박찬대를 찍어주십시오. 네. 박찬대는 정청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청래를 찍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박찬대 의원이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그래요? 되는데 그때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도. 박찬대,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선택이기 네. 때문에 네. 박찬대가 되면 박찬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놓고 네. 선별하고 나는 이런 장점이 더 좋아. 지금 이게 더 필요해. 네.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좀 되기를. 이색적이고 이색적입니다. 좀 창의적 발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제 박찬대 의원 네. 장점, 뭐 칭찬. 박찬대 의원은 네. 장점이 많이 있죠. 아. 일단 별명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너무 좋은 친구네.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 그렇죠. 그래서 21대 때 첫 번째 상임위가 제가 교육이었어요. 박찬대 의원이 간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나중에 당대표 이런 거 나가면 꼭 나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박찬대 간사께서 저하고 상의를 또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단심이 있죠. 단심.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단심, 붉은 마음 붉은 이런 마음. 게 있고요. 진정성이 있고 네. 그리고 정의롭잖아요. 선하고 네. 제가 갖지 못한 그런 장점들 부드럽고 음. 그렇지만 속으로는 강한 외유 내강. 내강형. 예. 저는 이제 굳이 따지면 외강 내강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외곽 저도 사실은 외유 내강인데. 아니, 사실 부드러우세요.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제가 알고 있는 원내대표 중에서 가장 잘하는 원내대표다. 당 대표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당 대표가 돼도 잘할 사람이에요. 오, 네. 훈훈합니다. 네. 와, 이런 또 아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이제 두 분 딱 보면은 네. 한 가지 공통점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네.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잖아요. 예. 이건 나한테 좀 벅찬데 그럼 무슨 벅찬데야 박찬데지. 너무 벅차요 지금.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예. 뭐 하면 뭐 하는 건데? 나 건대 출신이야. 너 올래 안 올래? 나 올래 짰어. 뭐 이렇게. 박찬대 의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 진짜 재밌어요. 야, 이번 만약에 이제 두 의원이 후보로 나오게 돼서 네네. 또 입하전이 된다 그러면 네. 아재 개그의 향연이 벌어질 것 같아요. 둘이 제가. 싸울 일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지지자들께서 좀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둘이 사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음.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공격으로 우리 둘은 헤어지지 않을 헤어지지 겁니다. 않을 거다. 네, 두 분은 이제 아재 개그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훈훈하게 네. 오늘 방송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게 될 텐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근데 박찬대 의원 꼭 나온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청래가 박찬대고 박찬대가 정청래인데 예. 한 명만 나와도 아무나 하면 되지. 물어봐 주세요. 꼭 나올 거냐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나옵니까? 방송 나오는데 몇 시에요? 12시에 할 일. 그럼 제가 와 있어야 되겠네. 금요일 날 12시. 박찬대가 아니고 정청래가 와 있어. 박찬대 인터뷰. 내가 와도 네. 박찬대가 온 거니까. 네. 박찬대 바쁘면 제가 그냥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저 박찬대입니다. 안경 쓰시고 네. 안경 교육 쓰고 바로 피부 좀 하얗게 하고. 하얗게 하고 분장하시고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좀 유쾌하게 그래도 네. 당 대표 출마하신 근데 정청래의 박찬대 말씀을 여장한 들어봤는데.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정청래 여장한 사진만 있고. 예.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찾아서 올려드릴 텐데 저도 네.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여장한 사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대 사진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보도록 하겠고. 네. 자, 이렇게 유쾌하게 오늘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또 네. 당원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꿈, 정청래의 꿈, 그리고 우리 당원 모두의 꿈,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것은 제가 한번 앞장서서 이뤄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다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배움에도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때 없이 다 평생학습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1년 차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6개월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찰떡 호흡으로 개혁 작업을 하고 또 민생 현안도 챙기고 그리고 또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정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것을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결단력, 그리고 정무적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 이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럴 때 박수를 치고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유능한 정당,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당 대표. 그리고 굳은 일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일만 하시라.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경쟁하게 될지 모르는 박찬대 의원에게도 정청래를 지지하더라도 박찬대에게 박수도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잔치 같은 그런 축제 같은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